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결승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요르단과의 대회 4강전에서 부진 끝에 0대2로 완패했습니다. 우승 후보 한국은 요르단을 상대로 유효 슈팅 연계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9년 만에 대회 결승 진출도 좌절됐습니다. 한국이 요르단에 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년 만에 최악의 겨울 폭풍이 남부 캘리포니아를 강타해 이틀간 6개월치 강수량이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그에 따른 주택 파손, 차량 침수, 정전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선 이번 폭풍으로 인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LA 다운타운은 97년 만에 하루 강우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까지 폭우가 계속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서는 최대 87만 5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LA 수도 전력국도 전체 고객 150만 가구 중 약 7,200 가구가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웨스트 LA와 미드 윌셔 지역의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폭풍우는 태평양에서 형성된 강력한 폭풍 시스템과 대기의 강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LA 지역에서 팬데믹 태거 유예 조치 종료 후 7만 7천여 가구가 강제 태거 통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 LA 한인타운에서도 수천 건의 강제 태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회계감사관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임대주택 소유주들이 LA 주택국에 접수한 태거 통지서는 총 7만 7,0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태거 통지 사유의 96%는 렌트비 미납과 관련된 사안이었으며 91%는 3일 내 태거 통지였습니다. LA에서 태거 통지가 가장 많았던 곳은 헐리우드에 있는 우편번호 90028 지역으로 5,156건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페어팩스 90036 지역이 3,840건으로 두 번째였습니다. 한편 LA시의회는 시정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됐지만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는 120일의 추가 유예 기간을 더 주기로 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관한 재판을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번 사안에서는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대통령이 잡다한 소송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잠재적 위험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부터 이듬해인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고 항소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대통령 재직 시절 공식 업무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퇴임 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대통령의 공무에 대한 민사 면책특권은 인정해왔고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이 면책특권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으로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스미스 특검 측은 헌법이나 이전 판례에서도 이 같은 면책은 없었다면서 트럼프의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는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5년 동안 매년 2,000명씩 모두 10,000명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하고 해당 지역 출신 졸업자들을 뽑는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은 현재 40%에서 6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대학별 구체적인 정원은 교육부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의사단체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학병원 전공의까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국 240개 병원 10,000명의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반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파업 이후 업무 개시 명령에 그친 과거와 달리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돼 의사단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하거나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여론조사 결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답했고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가 31%로 뒤를 이었습니다. 몰카 공작이므로 해명이나 사과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19%로 조사됐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더라도 몰카 공작이니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내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59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보이겠습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8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59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6도, 밤 최저 기온은 24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52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